효정아, 효정아, 엄마의 이 외침이 들리지 않니?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 효정이가 사라지고 삶의 순간순간이 무너졌지만 애써 버텨온 세월. 그것은 효정이를 만나야 하는 절박한 모종의 세월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있다가 잊어먹어서 이제 이슬람 성을 안 잊어버리죠. 이효정, 만 12세,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에서 놀다가 실종됐다. 그곳은 늘 가서 놀던 바로 집 근처였다. 다정했고 이쁘고 똑똑했던 효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 집도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을 모두 기억할 텐데 사라진 이후 돌아오지 않는 효정이 도대체 왜?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12살이고 그냥 나이로는 13살. 국민학교 6학년 초에 3월 달에 이렇게 반 편성하고 다시 입학을 그러잖아요. 3월 10일 날인가 잊어버렸으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변함이 없어. 이거는요. 그렇죠. 여기서 있다가 잊어먹어서 이제 이슬람 성을 안 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먼 데를 안 가죠. 이 근방에만 하지. 아유, 권사님, 효정이가 오겠어요. 이슬람교까지 다 알고 이 지역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못 오겠어요? 옵니다. 제가 그리고 애가 워낙 또 크고 귀엽고 그래서 저 엄마하고 막 이모하고 저기다가 막 뭐 전단지 붙이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애가 없어졌나 그러고. 지난 겨울 교회에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고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다. 오늘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유복순 씨를 찾아왔다. 그녀 역시 35년 전 홀연히 사라진 효정이의 사연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걱정 없었어요. 올해는 놀러 가는 거 취하됐겠네요. 네,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돼가지고 얼굴도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연세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점점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종 가족분들을 위한 모임이 점점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나 뭐 집단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져서 모든 가족들이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공유하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부모로서 아이를 잃고 상실한 아픔은 극도로 커서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런 애도 반응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상실의 아픔이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효정이가 사라진 1986년 이후 세월의 아픔을 이고 살아온 어머니 다 이렇게 해서 유복순 이거 씨. 변함이 없어. 이거는요. 이 동네를 떠나지 이게 못하고 진지가 맴돌고 있는 오래됐으니. 것은 행여 딸이 돌아왔을 때 반가이 맞이하고 싶어서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고마운 건물이다. 무슨 사정이 있어 아직도 엄마 앞에 나타나지 못할까? 하지만 효정이의 기억 속에도 분명 사원과 학교는 나침반처럼 자리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 믿는다. 한 20여 년간 이 근방을 안 떠나서 여기를 목표 삼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일이 오지 않을까. 공중파 방송에서 실종 어린이 찾기 생방송에도 나가서 효정이 이야기를 했다. 곧바로 전화로 제보가 들어왔다. 어머니 역시 곧바로 움직였다. 제보를 따라. KBS에서 미아 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걔가 방송을 보고 전화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나갔을 때도 제보 전화가 내가 제일 많이 왔어요. 실종 당시 12세. 효정이의 실종 정황상 유흥업소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 엄마 유복순 씨는 효정이 또래를 봤다는 제보만 들어오면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딸이 겪고 있을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오로지 딸을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직 종업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에 일부러 술과 안주를 시켜 유흥업소 사장에게 말을 붙인다. 사장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복순 씨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고달픈 삶은 유복순 씨를 자꾸 흔들어댔다. 효정이 실종의 아픔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연탄가스를 맞고 사경을 헤매는 신세가 된 것. 그때 친정언니로부터 효정이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었다. 오더라 이래가지고 저기 환자복 입고 그냥 그때 일출 좀 끌어. 아득해지는 정신을 추스르며 어머니는 환자복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이슬람 사원으로 달렸다. 하지만 효정이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그것이 더 아프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과 헤어지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유복순 씨를 붙들어준 큰 힘은 주님이었다. 욕해서 넘어졌어요. 교회 다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보험으로 해줬잖아요. 치료비. 딸 잊어버린 이슬람교회가 촬영하고. 아유 우리 권사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우리 이 효정의 기도를 아주 나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늘 했는데. 외할머니를 따라 자주 교회에 왔던 효정이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은다. 그전에는 무조건 울기만 했는데 알고 보면 나보다도 더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 거 보고도 건지지도 못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근데 또 모르고 있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엄마가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한강을 굽어보며 우뚝 서 있는 동네.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효정이와 엄마의 아픔과 한탄과 소망이 담긴 마을. 심지 깊게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은 행여 효정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효정이가 엄마에게 오고 싶은 마음을 토해내지는 않았을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음을 믿으며 아이의 딸의 건강을 빌어주는 모정은 깊은 강물처럼 잠잠하다. 효정아,